그래서 얘들아 1번에서 보면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맹자에게서 도인과 소리는 타고난 자질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타고난 자질의 문제는 아니고 발휘의 정도의 차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도가에서 말하는 하늘관이죠. 맞죠? 하늘은 자연으로서 인간에게 별다른 관심은 없다. 알겠죠?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나오는 지식문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인간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아 인간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성인도 어질지 않다. 이런 식의 지식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가에. 그 다음에 선이지의 선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증대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년 수능 제시문이지만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학습될 필요는 없지만 개발될 필요는 있다. 전체 문장 X. 계속했던 거죠. 선의지의 선을 그 자체, 맞죠?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에 있다. 맞는 말이고. 맞는 말. 자, 그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에피쿠로스랑 플라톤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죽음을 이해하라.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이런 마음의 평온함으로서의 쾌락이니까 맞는 말이고. 죽음을 올바르게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죽음의 가능성조차 즐겁게 여긴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 표현이었고, 이거는 기억나죠?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와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잠재력을 실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맞죠? 동물과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어요. 위법행위의 이익은 형벌보다는 확실성과 지속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이야기했었잖아. 형벌이 위법행위 이익보다 확실성과 근접성이 낮다고 이야기했잖아. 맞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법행위의 이익이 더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인정? 그래서 강도를 통해서 밑에 그래서 확실성과 지속성 또는 근접성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벤담의 크기를 통해서, 알겠죠? 크기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1번, 11번 O. 그 다음에 12번은 최소한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저번에 부평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건데, 어쨌든 순수 절차적 정의가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 그 근거가 뭐다? 공정한 절차야. 알겠죠?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결과의 공정함이 보장되잖아.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그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근거와 기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잖아. 맞죠? 근데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고 그 공정한 절차가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 그거 좀 구분하라고 했고요. 로직은 이거 기억나죠? 임의성, 자의성과 무관하게 천부적 재능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 롤스와 달리. 알겠죠? 롤스와 달리. 됐죠? 네. 그 다음에 16번. 시민불복종 하면서 얘들아 계속 강조했던 게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였다?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였어. 알겠죠? 처벌을 받고 그 처벌받는 걸 통해서 항의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야. 알겠죠? 양심적 신념의 표현. 그래서 양심에도 부합은 된다라고 했었던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야스퍼스는 기술의 활용과 기술 그 자체를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독립적인 거 맞아. 알겠죠? 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목적과 독립적인 거고. 그런데 기술의 활용이 인간과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 결국 기술을 활용하는 건 인간이잖아.
알겠죠? 근데 이제 다만 기술 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둘 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다 틀렸고, 그다음에 야스퍼스도 인간의 욕구로부터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다만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시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14번의 요나스한테서 왜 내가 더 악의 인식이 더 쉬운가? 선의 인식보다 악의 인식이 더 왜 쉬운가? 그럼 악의 인식이 직접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직접적이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은 반성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알겠죠? 반성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인식을 표상해 드러내. 그게 더 악의 인식이 직접적인 거야. 그럼 요거 기억나죠? 이제 헬스는 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국민이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통치자 허가 없이는 당연히 바꿀 수가 없고요. 됐죠? 그 다음에 21번.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맞죠? 여전히 자연 상태에서 남아있는 개인들도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의 만장일치랑 그 계약의 참여자들의 만장일치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 다음에 둘 다 해외 원조화를 해서 불평등 그 자체는 뭐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맞죠? 인권 강조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고,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서 극기복내 맞죠? 극기복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공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을 실현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인을 실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가지 지분인 거 알겠죠? 인의 지가 가불라는 10초다. 그래서 얘가 이 단어가 있더라고. 근데 별거 아니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라는 공자의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억하는 말이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자, 니은 오죠? 바로 넘어갈게. 니은 오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의식적으로 예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애초에 도가가 뭔가를 의식하면 안 되잖아. 맞죠? 요 예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 다 수양을 통한 도와 덕, 나누어서 도와 덕이니까 둘 다 뭐하다? 가능하지 않지. 도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덕을 실현한다. 맞죠? 그래서 니을은 도와 덕이니까 둘 다 가능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 맞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불교. 맞죠?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 표현만 보고서 무조건 불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도가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불교는 그 갈대처럼 서로 막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도의 입장에서 보면 비천이 없는데 사물에서 보면 비천이 생겨. 그러니까 장자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이 평등해. 근데 인간의 관점이나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천과 같은 미추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도가 입장입니다. 장자 또는 도가 입장이고, 1번에서 방풀이가 실체 X, 그 다음에 2번에서 무명의 상태 도달 X, 그 다음에 3번에서 타고난 본성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돼. 회복. 그러니까 도가도 본성 회복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 본성을 실현하든 또는 본성을 회복하든, 자연적이면서 소박한 본성을 회복해야 될 거냐.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간들이 소박한 본성 잃어버리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서 극기복내 공자고요. 5번에서 다 수양법 존재하죠. 그래서 장자도 좌왕신제, 소유와 같은 수양법 이야기하니까 다 가능한 거지. 4번 5번이었고요. 자, 얘들아 다시 3번 아까 했던 이야기 알겠죠? 개인윤리의 관점에서 이상은 뭐다? 이타성.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이상은 정의. 물론 이 둘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지도 않고 그 모순이 절대적 모순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도록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알겠지? 쉽게 좋아되지 않지만 좋아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비합리적 수단이었고요. 알겠죠? 그래서 리브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한 관계와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저번주에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뭐하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엔 정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뭐냐면 개인으로 봤을 때야. 개인. 아까 집단으로 봤을 때는 타인의 다른 집단의 이익을 막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제도를 가진 집단은 존재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은 당연히 이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타성이 잘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리버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야. 자, 니은. 얘들아, 이거 좀 알면 좋은데 어쨌든 강제력인데 왜 굳이 비폭력적 형태를 쓰고 있냐면 저번에 그래서 리버는 강제력이 있어서 폭력도 사용 가능하다고. 맞죠? 비폭력도 가능하고 폭력도 가능한데 그래도 리버가 봤을 때 이왕이면 비폭력이다. 이왕이면. 근데 폭력도 가능은 해. 알겠죠? 가능은 하니까 이런 강제력이 갈등 완화에 도움될 수 있죠. 맞죠? 강제력이니까. 강제력. 그래서 예전에 이거 리브어 기출 기억나니? 리브어가 나와 있고 A, B, C 사례 막 평가하는 기출문항들이 있었거든. 기억나? A가 뭐였더라? A가 전제군주에 대해서 전제군주가 막 폭력적으로 다스리는데 전제군주한테 막 전제군주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분제에 반대해서 독자적으로 테러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자국민들과 단결해서 불매 운동했던 사례에 대해서 리브어가 평가하는 기출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 리브어가 봤을 때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이나 투쟁은 개인의 투쟁을 넘어서서 집단적 투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테러보다는 독자적인 거에 좀 문제를 삼는 거야, 리브어가. 독자적인 거에. 그리고 A는 사실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간디잖아요. 간디에 대해서 이제 리브어가 이야기했던 거야. 이 비폭력적 강제력을 자국민들과 단결한 거니까 집단적이고 또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강제력, 힘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제력이다. 그렇게 나왔던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평가를 뭐나 하냐면 강제력이라도 또 다른 해악을 아까 말했던 거야. 강제력의 사용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보기가 또 나온 적이 있어. 그 다음에 비폭력적 강제력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디가 영국 상부 불매운동을 하잖아. 근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니? 결국 그러니까 인도에 영국 제품을 파는 영국인들의 생계를 또 위협하는 문제들이 초래되는 거니까 또 다른 해악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강제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집단 간의 갈등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생겨날 수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리브어가 추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지. 개인의 선의지만으로 집단 간의 갈등의 조화가 가능하지 않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자 다시 폭력은 목적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것 저번주에 말했죠. 내가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그 자체만으로 원한이다? 도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선의지의 통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 요소를 갖출 수 있고 비도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규평에서도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고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악의지밖에 없으니까 폭력이라든가 강제력이 그 자체로 악하다,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리브어 입장이었어. 알겠죠? 리브어.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자 4번에서 얘들아 제시문 어렵지 않은데 마르크스에게서 어쨌든 공산사회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 또는 분업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을은 놀스, 그 다음에 병은 노직이고요. 왜 기업에서 능력에 따른 노동, 이상적인 분배가 양립이 불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일단 마르크스 입장에서 얘들아 능력에 따른 노동이라는 거는 많이 틀려. 맞잖아.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공산사회가 능력에 따라 일하되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 거잖아. 필요에 따른 분배. 그게 마르크스한테서 이상적인 분배다. 양립 불가능한가라고 하면 X인 거지. 그렇죠? 사실 그리고 놀스나 노직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현대 철학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능력에 따른 노동 그리고 이상적인 분배 다 뭐하다? 양립이 가능한 거지. 물론 둘 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되면 안 되네. 알겠지? 능력에 따른 분배는 아니지만 능력에 따른 노동은 해.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배는 다 정의로운 분배는 실현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천적 재능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하자 했으니까 놀수도 안 되고 노직도 안 된다. 맞지? 특히 노직한테서는 이거는 뭐다? 정형적 분배가 된다. 맞지? 맞죠? 정형적 분배가 되니까 이유는 둘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얘들아 이것도 오랜만에 또 기억나야 됩니다. 놀수 입장에서 아까 계속 우리가 불평등 허용될 수 있지만 최소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소득과 재산이 뭐 해야 되니?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지. 그거 기억나죠? 기출에서 나왔던 거. 알겠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놀수 입장에서 오고요. 노직 입장에서 얘들아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 이제 거의 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얘들아 뭐 누가 봐도 노직이고 그는 또 이거 제발 알겠죠? 재산도 민주주의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마지막이 아니라 알겠죠?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자본의 부자본 소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하고요. 알겠죠?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하고 근데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에만 머무르고 부의 집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과도한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놀수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얘들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양도된 재산이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양도된 재산이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얘들아 자유롭게 양도가 되어졌다는 거에서 맞죠? 자유롭게 양도가 됐어. 근데 그 전에 취득, 그 전에 최초의 취득이 이거 기출이잖아. 정당하지 않아. 왜 가벨병정 이야기 나왔던 거 있잖아. 가벨병정. 맞죠? 근데 이제 병이 끌 거를 몰래 훔쳐와서 병이 그걸 자유롭게 정한테 준다. 그러면 정한테 소유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되기 이전에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양도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노직 입장에서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거든. 왜냐면 내가 너희한테 노직이 재분배, 그러니까 소유 권리에 대한 재분배는 절대 허용될 수 없지만 소유 권리는 절대적인 거니까. 근데 부정의하게 취득 이전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될 수 있니? 교정이 허용될 수 있고 노직은 예외적으로 그 교정과 관련해서는 뭐가 된다? 재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노직이 국가의 모든 재분배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부정의하게 취득 이전된 소유물에 대한 교정으로서의 재분배를 인정을 해.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양도되더라도 그 전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교정에 한해서만. 알겠죠? 교정에 한한 재분배만. 그래서 기업의 노직 입장에서 틀린 거지. 2번. 이건 쉽죠? 노직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아야지 취득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얘들아 말도 안 되죠? 재능의 불평등 자체가 놀수 입장에서 부당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맞죠? 그냥 자연적 사실이고. 알겠죠? 자연적 사실이니까 부당한 것 이거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에서 얘들아 이것도 말 기출이죠.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재능을 오히려 향상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소 소유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소시킨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지. 둘 다 사회적 공헌에 따른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둘 다 X야.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얘들아 놀스랑 노직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업에서 노동을 투입하지 이것도 기출이네. 맞죠? 노동을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스 가능하고 노직 입장에서도 이전을 통해서 노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기업은 둘 다 O.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얘들아 이거 놀스와 관련해서
자,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는 절대 없어. 알겠지? 애초에 롤스는 자유가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롤스가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자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라는 말에서 롤스 입장에서 틀린 거지. 다만 둘 다 불가침의 권리는 되고. 그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존재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타인의 이익에 공헌하도록 활용한다면 그 이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또는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롤스 입장에서 맞는 거고 디귿은. 다음 마지막에 얘들아, 노동으로 취득한 제한데 어떤 노동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타인한테 피해주는 노동인지 정당한 노동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노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노동인지 안 나와 있어. 어떤 노동인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디귿. 자, 그 다음에 7번 얘들아, 롤스 입장에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형태와 같다.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노직이고요. 자, 그러면 이익 총량 극대화라는 원칙은 국리주의고 둘 다 국리주의에 따른 분배를 반대한다. 맞지? 그래서 1번은 둘 다 X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능의 차이가 그 자체로 이게 롤스 입장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의 안관이고.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최소 소유자에게 최대익이 될 때 불평등이 정당하다. 롤스 O, 노직 X.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정의로운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면 이거는 롤스도 안 되지만 누구도 안 되니? 노직도 안 되죠. 노직 입장에서도 정형적인 분배가 되니까. 그리고 5번. 이것도 기출.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노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거고 노직 입장에서도 취득과 이전의 절차에 따르는 거니까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둘 다 가질 수 있다. 맞지? 몇 번 기출에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일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일부가 아니라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그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자 얘들아. 자, 이것도 한 번 더. 내적 사악성을 고려한 형벌기관을 칸트는 해. 알겠죠? 칸트는 내적 사악성에 따라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알겠죠? 근데 내가 절대 안 된다 했던 게 국리주의 같은 베카리아는 절대 안 됩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꼭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칸트는 내적 사악성을 고려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칸트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욕구니까 그 의도와 욕구에 따라서 살인자뿐만 아니라 명령자랑 협력자까지도 다 설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너무 1번이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말도 안 되잖아. 알겠지? 이거 보고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형벌이 사형뿐이라는 베카리아의 네? 뭐야 이거? 미안. 일단 이번은 칸트 입장에서 예방을 위한 형벌을 추구하지 않잖아. 알겠지? 그래서 예방을 위한 형벌이 아니니까 칸트 입장에서 틀린 거지. 그리고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안 되잖아. 맞죠? 애초에 칸트 입장에서 안 됩니다. 3번은 쉽고 칸트가 동등성 원리고 맞죠? 간과하지 않고 살인자에게 시민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 칸트도 동의하죠? 그리고 누구도 동의하니? 루소도 동의하잖아. 맞지? 루소도 더 이상 시민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D가 되면 안 되네. 그 다음에 5번 좀 기억하자.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다 사회계약론 3명 있을 때 사회계약이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양도까지만 해버릴게. 이거에 대해서는 루소는 분명히 생명권을 양도했습니다. 알겠죠? 루소는 생명권을 양도했지만 칸트는 절대 아니야. 생명권을 처분할 권리를 양도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베카리아도 당연히 양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으로서 사형제를 찬성하더라도 루소와 칸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해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베카리아랑 칸트가 어쨌든 둘 다 사회계약에 있어서 칸트도 생명권을 양도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9번 얘들아 감 누구야?
중요하다. 형벌의 권한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 이거 이미 구분해야 돼. 왜 이것도 저번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형벌권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 속한다. 이 표현. 베카리아 입장이야 이거. 알겠죠? 베카리아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가 동시에 뭘 갖는다? 형벌권을 가져. 알겠죠? 베카리아는. 근데 루소는 애초에 입법자는 국민이고 국민이 형벌권 갖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베카리아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미 이거 평가 나왔었잖아. 알겠죠? 베카리아 입장이야. 베카리아 입장. 그리고 또 낚이면 안 돼. 아무리 공리주의라도 당연히 형벌은 국리를 위한 거지만 법률을 넘어서면 안 돼. 당연히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법률보다 더 과한 형벌이 부과돼 그런 거 없어야겠지. 법률로서 이루어져야 돼. 법률로서. 근데 이 표현이 좀 중요하고요. 밑에 거는 간지 같이. 알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자기 생명에 상실하게 되는 사형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가? 얘들아,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타인을 살해한 사람이 자기가 사형받는 거에 동의하는가는 일단 베카리아 절대 아니잖아. 이거 오히려 루소 표현이거든. 맞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칸트도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가 죽어도 좋다고 동의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루소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동의한 거야. 근데 칸트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에 동의한 적 없어. 칸트도 이거 아니야, 알겠지? 칸트도 아니야 이거 표현이. 그러니까 저 표현은 딱 루소가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칸트가 사회 계약이라도 범죄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범죄자의 동의. 그리고 뭐 형벌이 정당하면 그만큼 예방 효과가 커지니까 자유도 커지겠네. 뭐 당연한 거잖아. 맞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에 보니까 이거 또 계속 뭐 최대 이거 절대 아니고 그렇지? 보복법 얘들 아까 알겠지? 내적인 사학성에 비례해서 형벌이 집행돼야 돼. 근데 이게 장면스러운 게 뭐냐면 오로지 이거였잖아, 맞지? 내적 사학성에만 비례하여 있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칸트 입장에서 내적 사학성에 비례하되 형벌의 비례성은 형벌의 비례성이야. 그러니까 형벌의 비례성이 어디에 비례할 것인가는 내적 사학성에 비례하는 거 맞아. 근데 그 비례성의 실현은 내적 사학성 비례성은 내적 사학성에 비례하되 반드시 무슨 원리에 따라야 되니?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돼. 그래야지 비례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서는 오로지 이것만 하면 틀린 거지. 내적 사학성뿐만 아니라 동등성 이거지. 같이. 알겠죠? 요게 칸트 입장. 그래서 어쨌든 9번의 답은 2번 맞죠? 2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뭐야 이거? 칸트네 맞죠? 칸트 입장이고 뭐야 이거? 루소 입장이고 베카리아니야. 이 계산했던 거잖아. 살인자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칸트 루소 공통이니까 답 안 되고요. 보복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정당하다는 칸트의 입장이죠, 맞죠? 보복법에 따른 칸트 입장이고. 3번은 형벌이 법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지? 그래서 법에 근거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사회계약에 생명권 양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 누구만 가능하다? 루소만 가능하다. 알겠지? 칸트가 아무리 사형제를 동의하더라도 생명권을 양도함으로써는 아니야. 이거 루소만 가능한 표현. 답은 4번이네. 그렇죠? 그리고 5번은 당연히 공포심을 뭐 해야 돼? 최대치해야 되겠지. 근데 너희가 또 낚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그래 사형이 공포심 극대화하는 거니까 사형이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베카리아 지금까지 대충 보면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줘. 근데 그게 뭐다? 효과가 뭐에 불과하다? 그 효과가 일시적이야, 일시적. 알겠죠? 그래서 확실한 효과는 어디에 있다? 종신교육형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확실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심을 높여야 돼. 극대화해야지 예방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맞는 거고 칸트는 이게 절대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거는 범죄자를 순간으로만 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 얘들아 11번에서 네 베카리아 맞죠? 근데 이것도 좀 재심도 좀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시적 고통은 견딜 수 있는데 장기간의 비참함을 견뎌낼 만한 탄력성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뭐가 낫다? 교화를 범죄자에 대한 교화의 목적으로서 종신의료형이 더 낫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산과 극직결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얘기 뭐야? 사법적 형벌은 자연이 뭐 얘기야? 이게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야. 칸트에 따르면 그냥 자연적 형벌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의 경고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살았어. 막 살았더니 건강이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이 자연적 형벌이야. 알겠죠? 내가 막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 형벌이고 아니면 내가 막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연적 형벌이에요. 근데 뭐 큰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너희한테. 근데 이제 사법적 형벌은 어쨌든 국가의 권위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강제성이 있는 거고 강제성. 알겠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칸트 입장이고 그다음에 루소자 맞죠? 네. 자 그러면 1번에서 법률의 근거에다 다 되고 그다음에 니은 봐봐. 지금 이번에 보면 오로지 예방의 분보기로만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국리주의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사형을 예방의 분보기로 집행하는 것 당연히 베카리아 동의합니다. 알겠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너무 잔혹함의 분보기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 잔혹함의 분보기를. 알겠지?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예방의 분보기로 집행하는 건 당연히 사형은 부당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이 아니라 형벌을 예방의 분보기로만 집행하는 건 부당하다 해도 맞는 말인 거지. 왜냐면 범죄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니? 교화가 있어야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 우리 이번에 부평에서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한다. 당연한 거야. 시민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범죄자 교화도 있어야 되잖아. 알겠죠? 사형 이외의 형벌이 존재한다는 루소랑 베카리아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죠. 맞죠? 오히려 칸트는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지. 네, 루소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살인자는 시민으로서 자격도 없지만 도덕적 인격으로도 간주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도 내가 볼 때 굳이 너희가 베카리아 입장에서 이거 베카리아 입장에서 틀려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베카리아는 그러니까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은 그것과는 좀 벗어나지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회계약이 개인과 국가 상호 간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개인도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사회도 개인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사회계약은 쌍방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베카리아야. 그래서 5번은 그냥 베카리아 입장에서 틀렸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사실. 내가 볼 때 너희는 그거는 기억해야 돼.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가 형벌권을 받는가. 요 표현은 이미 기출을 나왔으니까 베카리아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있어주고. 그 다음에 얘들아 빨리 뒤에 거 마무리 다 해버리자. 한 번에 하자. 그냥 이제 남은 거 12번부터 30번까지고요. 한 7분 뒤에 같이 볼게요. 네. 그럼 좀만 쉬었다 갈게요. 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